안녕하세요. 홍농상사 이병민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배추 재배의 원리입니다. 오늘 영상은 배추를 10개를 심던 100개를 심던 뭐 만개를 심던 100만 개를 심던 상관없이 다 유익할 다 유익할 거라고 장담합니다. 왜냐? 배추의 재배 일정, 작물 생리, 그리고 결국 원리, 그리고 시비 타이밍, 기능성 자재의 활용까지 전부 다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처음 들어봤을 법한 문자 때문에 아주 힘드네요. 그런 내용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시작할게요. 많이 질문하시는 거 첫 번째, 배추는 며칠 키우는가? 김장 배추, 가을 배추라고 표현하는 가을 잡기 기준이에요. 이거는 80일에서 90일입니다. 중요한 거는 파종이 아니라 정식 기준 90일입니다. 배추 육묘는 보통 20일에서 30일 정도 하는데 20일에서 30일 요거 생각보다 범위가 넓은데 최적은 22일에서 25일 사이입니다. 일단 배추 모종의 규격은 128구가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파종 타이밍이 좀 늦어졌다. 그러면은 164구나 뭐 200구 등으로 파종하시면 16일만 해도 정식이 가능할 정도로 뿌리가 돕니다. 아무튼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정식하고 나서 80일에서 90일, 그러니까 정확히 3달입니다. 3달. 그냥 90일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배추가 참 신기한 게 딱 30일 기준으로 생육이 바뀝니다. 30일, 60일, 90일 이렇게 이제 단계가 나뉘는데, 우선 1단계는 정식하고 나서부터 30일까지가 1단계인데 이 단계를 외엽 생장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외엽은 배추 포기를 기준으로 바깥쪽 잎이라는 뜻이고요. 아무튼 요 외엽이 자라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는 뿌리가 자리를 잡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고추 농사를 지을 때 초기 한 달 동안은 초세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듯이 이 시기에 초세를 잘 잡아놓는 게 배추 농사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이 시기의 영양 상태 그리고 뿌리 활착 정도가 결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배추가 잘 크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되죠. 잘 키운 배추 모종을 침지 처리해서 심고 물 잘 주고 밝은제 주고 영양제 주고 얘네가 요구하는 거 전부 다 주면서 잘 키우시면 됩니다. 물론 취사 선택을 하셔야 되죠. 자, 이렇게 키워 놓고 이제 2단계로 진입이 됩니다. 2단계는 정식 후 30일에서 60일 요 구간입니다. 2단계는 결구 전환기라고 표현하거든요. 요 안에 있는 외엽 말고 요 안에 있는 잎이 점차적으로 안으로 이렇게 말리면서 결구가 시작됩니다. 이때는 그냥 제가 판매하고 있는 세포 분열제 커지다 주시면 됩니다. 영상 말미에 제가 비배 관리 프로그램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2단계 그 정식 30일에서 60일 사이는 무조건 커지다를 준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걸 꼭 기억해 주세요. 왜냐? 이 결구 전환기에는 세포 분열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얼마나 많은 세포 분열을 하느냐에 따라서 배추가 따통이 되느냐, 조그만 놈이 나오느냐, 요걸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굉장히 좀 애매하면서도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 시기에 질소가 좀 많이 들어가면은 결구가 안 됩니다. 뭐 이따가 결구가 안 되는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 결구 전환기 그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일단 커지다를 준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재배 3단계는 정식 후 60일에서 90일입니다. 이 시기는
결구 완성기, 결구기 이렇게 부르는데요. 2단계에서 시작된 결구가 가속을 받으면서 속이 단단해지는 시기입니다. 2단계에서는 세포 분열, 그리고 3단계에서는 세포 비대가 일어납니다. 이 시기에도 질소가 과잉되면 결구가 됐던 게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가리, 칼륨 비중이 높아야 좋습니다. 자, 생육을 구분하는 세 가지 단계. 정식 30일까지는 외엽 성장기, 정식 60일까지는 결구 전환기, 정식 90일까지는 결구 완성기라고 그냥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외엽 성장기, 결구 전환기, 결구 완성기 이런 거 전혀 의미 없고요. 그냥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단계들을 구분하는 게 뭐냐? 그 결구잖아요. 결구. 그리고 이 결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배추농사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이 결구의 원리가 도대체가 뭔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비료는 언제 어떻게 줘야 되고 영양제는 뭘 줘야 되고 기타 등등 어떤 시기에 어떤 농작업을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옵니다. 자, 원론적으로 결구가 뭐냐? 결, 매직결, 그리고 공구. 그러니까 둥근 어떤 덩어리가 이제 맺어진다 이런 뜻이죠. 그냥 배추가 잎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공처럼 둥글게 된다는 뜻이 결구입니다. 배추 잎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근데 상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추랑 배추랑 이런 것들은 좀 약간 다르죠. 왜 이렇게 구부러질까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복잡하긴 한데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광합성을 하게 되면 정단부, 그러니까 잎의 끝, 잎 끝이나 어린 조직에서 옥신이라는 성장 호르몬이 만들어지는데 이 옥신은 이동을 합니다.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햇빛을 여기 받는 쪽에서 그늘지는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다시 위에서 아래로, 햇빛에서 그늘로. 옥신이 하는 역할은 세포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포를 더 크게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배추 잎에서 어떤 부분이 더 커지게 될까요? 그 옥신이라는 것은 이동을 한다라고 했죠. 위에서 아래로 햇빛을 받는 쪽이 아니라 그늘진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배추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아래쪽, 아래쪽, 그리고 이 잎을 보면 이쪽이 아니라 이제 이쪽으로 이제 옥신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쪽에 쌓이겠죠. 참 설명하기 어렵네. 자, 이게 배추 잎이라고 보자고요. 그러면은 여기 끝 부분에서 옥신이 만들어져서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요 아래로. 그러니까 여기 많이 쌓이겠죠. 그리고 그늘진 쪽, 여기는 햇빛을 이렇게 받으니까 이쪽 뒤쪽, 여기 뒤쪽, 이쪽으로 옥신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쪽 면은 이제 비대가 안 되는데 이쪽 면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배추가 요렇게 꺾이겠죠, 잎이? 그래서 요게 이제 배추가 결구되는 원리입니다. 멀쩡하던 게 불균형하게 성장을 하면서 요렇게 결구가 되겠죠. 이쪽 뒤쪽 면이 커지니까요. 아이고 힘들다. 자, 어쨌든 이 결구 원리는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런데 결구가 안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총 한 6가지 정도 되는데, 자, 첫 번째가 고온이 지속되는 경우, 기온이 25도 이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결구가 잘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질소 과다입니다. 이때는 외엽, 겉햇잎만 무성해지고 속이 차질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이 없을 때, 그러니까 물이 부족할 때 결구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세포 분열이 원활하지 않을 때, 그리고 다섯 번째는 뿌리가 시원찮을 때,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제식 간격을 너무 넓게 했을 때, 이때도 결구가 잘 안 됩니다. 자, 이런 조건들이 몇 가지가 겹치면은 결구가 안 되고
수확해도 소용이 없는 배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구가 안 되는 조건들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다 막으면 됩니다. 안 되는 조건들을. 첫 번째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온이죠. 25도 이상이 지속이 되는 시점에는 결구가 잘 안 된다. 어떤 시점에요? 결구 전환기 두 번째 단계 30일에서 60일 사이를 얘기를 하는데, 조금 타이트하게 잡으면은 40일에서 50일 사이입니다. 자, 그러면은 배추를 심고 나서 40일쯤 됐을 때 평균 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날짜에 배추를 심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언제 배추 모종을 심을 것인가, 요것만 정하시면 됩니다. 쉽죠. 두 번째, 질소 과다. 이것도 좀 간단한 게, 추비를 줄 때 요소 말고 가리가 섞여 있는 NK를 주면 되고요. 조금씩 나눠서 자주 주면 됩니다. 여기서 팁이 뭐냐면은, NK 그 비료들 뒤집어 보면은 배추에 주게 돼 있거든요. 그 NK 그 비료 포장지에 나와 있는 정량대로만 주시면 됩니다. 그 정량을 조금씩 나눠 가지고 주면 되고요. 그리고 애초에 이거를 이 질소 과잉을 막기 위해서는 완효성 비료를 주면 됩니다. 완효성 비료는 그 두 가지로 카테고리가 나뉘는데, 온도와 습으로 용출 제어를 하는 오월 코팅형 제품, 그리고 질산화균을 억제해서 그 질소를 조절하는 스테빌 같은 제품,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 두 타입의 우열을 가릴 수는 없죠. 근데 배추에 한해서는 스테빌 같은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 딱 필요한 만큼만 질소가 용출되기 때문에 질소 과다로 인한 결구 불량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밑바닥에는 스테빌을 깔고 NK를 3번이나 4번 추비로 줄 거를 한 번이나 2번 정도로 끝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세 번째는 건조, 물 부족이죠. 이거는 물 주면 됩니다. 물. 최근 이상기후 때문에라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요 물장치인데, 최근에는 그 어떤 농사를 짓더라도 물장치, 뭐 점적호수든 분수호수든 스프링클러든 해간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간 무조건 물장치를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꼭 하십시오. 꼭. 그런데 하고는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면은, 그럴 때는 스마트 워터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거를 미리 밭을 만들 때 넣어 두십시오. 이게 물을 굉장히 많이 잡고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평에 한 포를 넣으면 되는데, 그냥 이거를 2포를 넣어버리고 물이 좀 부족하다 싶을 때 고랑에다가 물을 흠뻑 대시면 됩니다. 고랑에도 물을 못 대시는 정도라면은 그럼 배추 농사가 굉장히 도박성이 됩니다. 자, 어쨌든 물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한다? 물을 주면 된다. 간단하죠? 그리고 네 번째, 세포 분열이 원활하지 않을 때 결과가 잘 안 됩니다. 배추 재배에 관여하는 주요 호르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옥신, 하나는 사이토키닌.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의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됩니다. 특히 세포 분열에 관여하는 거는 사이토키닌인데, 제가 아까 30일에서 60일 사이, 요 사이에는 뭘 반드시 써야 된다? 커지다를 무조건 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커지다가 세포 분열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시기에 뭔가 느낌이 쎄하다,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면은 커지다를 주시면 됩니다. 그냥 잘 크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셔도 그래도 커지다를 주십시오. 간단하죠? 그냥 주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뿌리가 시원찮을 때, 이거는 정식할 때 침지 처리를 해서 정식을 하고,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건 한 달에 2번이건 루트시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판매하는 자재 중에 밝은 재로 판매를 하는 게 루트시카, 랜드콘, 이렇게 두 가지인데, 왜 랜드콘이 아니고 루트시카인가? 랜드콘은 미생물이기 때문에 관주로서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연면살포로는 그 효과가 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연면살포로도 충분한 효과가 나오는 루트시카를 주시면 되고요. 뭐 기왕 이야기하는 김에 계속 약팔이를 하자면 루트시카가 저는 밝은제로 주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성장 호르몬 생합성 촉진제입니다. 즉, 이 말이 뭐냐? 세포 분열에도 도움이 되고 뿌리 발근에도 도움이 되고 옥신과 사이토키닌의 밸런스 잡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일석삼조고요.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째. 자, 배추 사이 간격이 너무 넓으면은 결구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 배추가 초반 한 달 동안 이제 성장을 하고 잎이 지들끼리 닿으면 그때부터 이렇게 올라옵니다. 광경합 때문에 그런데 그 광경합, 그 햇빛 경합 때문에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딱 위로 크면서 이제 옥신이 아래로 더 그러니까 각도가 이제 구부러지니까 더 옥신이 축적이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너무 넓으면은 지들끼리 잎 닿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게 결구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거는 뭐 적당하게 한 30cm에서 35cm 사이로 배추를 심으시면 됩니다. 전반적인 걸 다 하려니까 영상이 좀 길어지네요. 최대한 자세하게 그리고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해가 쉽게 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쉽게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한번 다시 들어주세요. 그러면은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재배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한 거 일단 간단하게 밑바닥에 까는 거 기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평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비료는 완효성 비료인 스테빌 한 포, 그리고 유기물은 가스장이 없는 레오나다이틴 빅히트 2포, 그리고 입상봉사 1kg짜리 한 포. 물장치가 잘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스마트워터 한 봉이나 2봉, 그리고 나서 토양살균제, 토양살충제를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연면살포는 뭘 해야 되느냐? 정식 후 한 달까지는 익스트림, 그리고 메타볼리카를 살충제나 살균제를 주실 때마다 요거를 섞어 쓰시면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익스트림입니다. 익스트림이 뭐냐? 영양생장 촉진제잖아요. 그러니까 초반 30일간의 초세를 잡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자, 2단계인 정식 30일부터 60일까지는 커지다, 루트시카, 메타볼리카 이 세 가지를 병행하시면 되고요. 이거 역시 세 가지를 다 섞어 쓰시거나 퐁당 쓰셔도 상관없고 어쨌든 제가 표로 좀 정리해가지고 조만간 업로드 해놓겠습니다. 자, 3단계인 정식 60일부터 90일까지는 커지다, 오르카 위주로 시비를 하시면 됩니다. 영상이 굉장히 길어졌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 게시물에다가 요거를 정리를 해서 업로드를 해 놓겠습니다. 배추 농사를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라고 하면은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꼭 좀 해주십시오. 다음번 배추 영상의 주제는 배추 농약입니다. 살균제, 살충제 전부 다 포함해서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